많은 남성들은 특히 인생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미 감정적인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랑, 지지해주고 꾸준한 사랑은 실제로 여러분의 심장 건강부터 면역 기능까지, 그리고 물론 친밀한 웰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 배우는 것, 즉 연결하고 나누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발견하는 이 마음 챙김의 과정이 신체와 마음 모두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구 결과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부드럽게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몇몇 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체액에 들어있는 호르몬, 단백질, 그리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들이 섬세한 조직을 통해 흡수될 때 상대방의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료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 친밀함과 몸과 몸 사이의 나눔이 전반적인 웰빙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연구들은 감정적으로 연결된 친밀감이 더 나은 심장 기능, 균형 잡힌 호르몬,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특히 전립선과 유방과 관련된 몇몇 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이나 자극적인 제목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 5천에서 7천 명 중 1명의 여성은 질무형성이라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는 가슴이 발달하고 다른 사춘기 신호는 나타나지만 질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많은 이들이 10대가 되어서야 혼란이나 괴로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다양하고 어떤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와 친절함을 길러줍니다. 판단이 아니라 말입니다. 북아메리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에서 작은 그림 문자, 즉 이모지를 자주 사용하는 여성은 감정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적절한 감정적 분위기 속에서는 개인적인 사진도 더 쉽게 공유한다고 합니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목과 귀 같은 부위는 감정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중심과 연결된 신경이 가득합니다. 목에 키스를 하거나 귀 근처에 부드럽게 숨을 내쉬는 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행동이 아니라 몸의 이완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개방성을 유도합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부담 없는 터치는 파트너와 혹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산에 사는 63살의 은퇴한 건축가 강 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아내를 병으로 잃은 뒤 3년 동안 조용히 살며 자신의 몸이나 슬픔, 감정적 친밀함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유령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용한 변화는 그가 이런 영상, 즉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고 사려 깊은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터치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결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웰빙 모임에 참여했고 결국 대학 시절 친구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젊은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치유하는 두 사람으로서 친밀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원초적 뇌회로가 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욕구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60살이 넘으면 친밀함은 급박함보다는 깊이, 감정적 안전, 의미 있는 터치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능 변화, 피로, 욕구 저하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것을 실패의 신호로 보지 마세요. 이는 단지 여러분의 몸이 더 부드러운 돌봄과 더 깊은 연결을 원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신뢰, 안전, 애정은 단순히 낭만적 이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도파민과 옥시토신, 즉 쾌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화학물질과 연결된 뇌의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약 70%는 파트너의 월경 기간 동안 친밀함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월경은 더럽거나 금기시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파트너가 회피 대신 수용으로 반응할 때 깊은 신뢰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커플은 각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열린 대화와 상호 이해에 있습니다. 엄격한 문화적 가치관 아래 자란 일부 남성들에게는 월경 중 친밀함이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이야기입니다. 공감으로 다시 바라보면 더 자유롭고 깊은 친밀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땀과 질 분비물에는 페로몬이라 불리는 화학적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우리가 유대감을 형성하고 욕망을 표현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몇몇 커플은 수십 년을 함께해도 향기가 외모나 기능보다 훨씬 강력한 친밀감의 형태로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는 원초적이면서도 위안이 되고 깊이 익숙한 감각입니다. 너무 많은 인공제품으로 자연스러운 향을 가리지 마세요. 대신 자연스러운 위생과 통기성, 좋은 옷감에 신경 쓰세요. 진정한 친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가까움에 있습니다. 비뇨기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배출은 손상된 생식세포의 존재를 줄이고 이들의 움직임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커플에게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임신과 상관없이 자주 신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남성 건강 유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능적 어려움은 심장 건강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조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분과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혼자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외로움이나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 감정적 균형, 그리고 개인적인 치유의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심리학자 안나울 박사에 따르면 혼자만의 친밀함도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과 비슷한 이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수면,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더 강한 면역 체계까지. 여기에 사생활, 호기심, 수행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자유도 더해집니다. 일부 남성들은 얼마나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마법의 숫자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억지나 수치심이 아니라 돌봄으로 느껴지는지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이완시키고 더 잘 자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면 건강한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의 58살 회계사 임씨를 만나봅시다. 임씨는 평생 자기만족을 죄책감과 연결지어 왔습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숨기거나 극복해야 할 일로 여겼죠. 이혼 후 그는 고립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감정적 친밀함을 갈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독서, 상담, 성찰을 통해 임씨는 자기만의 친밀함을 수치심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신뢰를 다시 쌓는 방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대처럼 쾌락을 좇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어른이 된 기분이었죠. 네,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함이 만들어내는 깊은 감정적 유대도 잊지 마세요. 신체적으로 연결된 후 우리 몸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히 로맨스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안전과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출산, 수유, 따뜻한 터치에서 분비됩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친밀한 순간이 지나면 옥시토신은 이완과 감정적 유대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알약이나 기능 보조제는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옥시토신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진짜 옥시토신은 감정적 존재감, 함께 웃는 시간, 눈을 맞추는 것,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터치에서 나옵니다.
친밀한 후 바로 등을 돌리거나 딴 생각을 하지 말고 3분에서 5분 정도 조용히 누워 있거나 손을 잡거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들이 옥시토신과 감정적 유대를 크게 높여줍니다. 혼자만의 친밀함에서 강박적 습관이나 감정적 무감각을 경험한다면 훈련된 상담사와 함께 경험을 존중과 명확함으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거나 의미 있는 도전을 주었다면 댓글에 셋이라고 남겨주세요. 불확실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대화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배, 호기심, 혹은 금기 역할극 같은 특정 판타지가 어떻게 어린 시절 경험,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욕구, 혹은 무의식적인 치유 노력과 연결될 수 있는지 다룹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내용이 여러분 자신의 판타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친밀함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합니다. 호기심, 욕망, 그리고 타인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개인적 선호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특히 안전하고 동의가 있는 친밀 행동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 상징적 연상, 혹은 안전한 개인적 맥락에서 어떤 감정을 다시 느끼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같은 욕망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 만족을 주는 신체적 친밀함은 다음과 같은 건강 효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노의 기능,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면역력, 면역글로불린 A로 알려진 주요 항체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친밀한 연결을 경험하는 남성은 80살을 넘길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피로감이나 기능 저하로 신체적 친밀함이 줄어든다면 먼저 비친밀적 터치, 예를 들어 포옹이나 부드러운 등 마사지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옥시토신을 높이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욕망을 서서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치료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지만 감정적 혹은 관계적 단절을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감정적, 신체적 돌봄이 모두 필요합니다. 전주의 72살 한 씨를 소개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의 친밀한 삶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지원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고 처음에는 친구로서 사랑의 시와 추억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취약함, 노화, 그리움에 대해 깊이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한 씨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감을 통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감각적 에너지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자신을 깨우고 존중하고 표현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집단 친밀함도 흔한 판타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상상하는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판타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 욕구, 즉 인정받고 싶은 욕구, 판단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혹은 여과 없는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판타지를 실현하려면 성숙한 대화, 명확한 동의, 감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판타지를 꼭 실현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탐구하거나 신뢰하는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욕구가 높은 사람이 욕구가 낮거나 없는 파트너와 함께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이해와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많은 커플이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존중하는 리듬을 찾아갑니다. 과학자들은 선사시대에 팟 도르타라는 생명체가 약 3천만 년 전에 지구에서 처음으로 번식 행동을 한 생명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친밀함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 영적, 문화적으로도 진화해왔습니다.
고대의 짝짓기에서 현대의 데이팅 앱까지 우리의 친밀한 연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관계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5명 중 1명은 직장 동료와 친밀한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직장은 종종 존경, 긴장, 그리고 화학 반응이 가득한 감정의 무대가 됩니다. 이 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모든 여성은 자신의 신경 말단이 가장 민감한 부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절정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가벼운 터치에, 어떤 이는 깊은 감정적 유대에, 또 많은 이들은 신체적 자극과 정신적 자극이 조화될 때 가장 잘 반응합니다. 절정의 순간,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리듬감 있는 수축은 실제로 자궁이 남성의 생식세포를 받아들이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파트너가 천천히 진행하고 경청하며 감정적으로 함께 있을 때 가장 열려있고 취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서두르거나 침묵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진정한 만족에 이르는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상대와의 만남 후 만족감이 덜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특히 50살이 넘은 남성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호르몬은 줄어들고 감정의 깊이는 커질수록 다양성보다는 연결이 더 중요해집니다. 진짜 신뢰, 애정, 열린 대화가 있을 때 남성들은 욕구, 자신감, 불평함에 대한 고민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존중받는 느낌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을수록 좋다고 배우며 잘하지만 성숙해질수록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것은 깊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변화된 시각은 새로운 통찰을 주지만 동시에 감정적 도전도 가져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나이대에 가벼운 만남이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감정적 온기 없는 신체적 친밀함은 몸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강 친밀함은 위험이 덜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습니다. 책 교환을 통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헤르페스, 임질 등 질환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한 위생과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절반 이상, 남성의 거의 절반이 즐긴다고 말하는 부드러운 깨물기는 쾌감과 감각을 강렬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적 놀이가 뇌의 감정적, 본능적 중심을 모두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의, 천천히 쌓아가는 과정, 감정적 인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어깨나 목 근처에 살짝 깨무는 것은 욕망을 자극할 수 있지만 오직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성의 친밀한 중심 부위. 이름은 고대 언어에서 여신 또는 신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해당 부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곳은 신체에서 가장 반응성이 높은 쾌감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파트너가 너무 서두르거나 이 부위를 소홀히 한다고 말합니다. 내부 자극만으로 절정을 경험하는 여성은 약 5명 중 1명 정도입니다. 비결은 종종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움직임, 외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감정적 연결에 있습니다. 내부 자극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풍부한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그녀의 엉덩이를 잡으세요. 호흡을 맞추세요. 그녀의 몸을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존중하세요. 여성 10명 중 1명꼴로 한 번도 절정을 경험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신체적 이유가 아니라 감정적 긴장, 스트레스 혹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오랜 관계에서는 얼마나 자주보다는 얼마나 깊이 연결되는지가 기쁨을 키웁니다. 신뢰, 편안함, 개방성이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한 키스, 함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 혹은 그냥 조용히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쾌락을 회복하는 감정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여기서 작은 통찰이라도 얻으셨다면 댓글에 5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뇌가 친밀한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는지, 그리고 그 조용한 흔적이 두 사람의 연결을 어떻게 강화하거나 서서히 약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남성성을 상징하는 핵심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끌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향수는 이 강렬한 향을 모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함을 추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차이, 즉 서로 다른 관점, 스타일, 표현입니다. 특히 폐경기를 겪으며 삶이 변화할 때 여성의 친밀한 욕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변화하면서 욕구가 오히려 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남성들에게 종종 놀라움을 줍니다. 일부 여성은 일시적으로 관심이 줄기도 하지만 다른 여성들은 더 이상 월경이나 출산의 부담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50살이 넘은 많은 남성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 개방적이거나 지지적인 대화 없이 자랐습니다. 대신 수치심, 침묵, 비현실적인 미디어가 이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성에 끌리는 이들, 즉 사피오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신체적 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화, 재치 있는 유머, 깊은 생각이 먼저입니다. 이런 측면은 남성들이 자신감을 생각할 때 종종 간과됩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사려 깊은 생각을 나누고 파트너에게 기쁨을 준다면 이것이 바로 친밀한 에너지입니다. 코레타 방식은 방출보다는 영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연습은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맞추고 눈을 마주치고 감정적으로 열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명상이나 음악 연주처럼 의도적이고 함께하는 리듬입니다. 거리가 느껴지는 커플에게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감을 통해 신뢰를 다시 쌓는 길이 됩니다.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누워 말없이 5분 동안 함께 숨을 쉽니다. 손을 맞잡거나 서로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감정적 연결은 급함이 아니라 온전히 함께 있음에서 시작됩니다. 애착 유형, 즉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은 우리가 친밀함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형은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함께합니다. 회피형은 취약해지기를 어려워하고, 불안형은 가까움을 갈망하면서도 밀려날까 두려워합니다. 지속적 친밀, 각성장애라 불리는 명확한 자극 없이 각성이 계속되는 드문 상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욕구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욕구는 단순히 자극이나 노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 감정, 무의식적 신호가 모두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향기는 여전히 강력한 끌림의 신호입니다. 자연스러운 채취, 샤워 후의 향기, 이런 미묘한 신호들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커플은 오래된 노래를 통해 다시 연결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날씨도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날이 욕구를 더 높입니다. 만약 연결이 약해졌다고 느낀다면 환경을 바꿔보세요. 새로운 조명, 함께 듣는 음악, 저녁 산책, 여름에는 부드러운 면 시트 사용 등 때로는 외부를 바꾸는 것이 내면을 깨웁니다. 수염을 다듬고 긴 하루 뒤에는 샤워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으세요. 신체적 편안함이 감정적 편안함을 돕습니다.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욕구를 높여줍니다. 음악, 향기, 아늑한 공간을 활용하세요. 친밀함은 터치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고쳐야 할 점이 아니라 그녀가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기대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하세요. 이 장이 새로운 시각을 주거나 의미 있는 무언가를 상기시켜 주었다면 댓글에 6이라고 남겨주세요. 마지막 장에서는 오랜 단절의 숨은 이유와 수년간의 침묵 후에도 욕구를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공개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남성들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흥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제는 여전히 침묵, 당혹,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주요 원인에는 스트레스, 휴식 부족, 음주, 운동 부족, 감정적 단절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혈류, 호르몬 균형, 혹은 흔한 약물 부작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가는 친밀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몸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욕구를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요가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순환을 늘리며 욕구와 흥분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골반 움직임, 다리를 벽에 올리는 자세, 앉아서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 의식적인 호흡.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끌림이 돌아오게 도와줍니다. 퐁, 큐, 부드러운 접촉 같은 친밀함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단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신체적 온기는 말 없이도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함께 사는 커플도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한 비독점적 관계 방식은 배신이 아니라 공유된 이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관계의 형태가 어떻든 갈망과 연결에 대한 열린 대화가 필수입니다. 몇 명의 파트너가 있느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특정 향과 맛은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계피, 바닐라, 다크 초콜릿, 마늘 등이 건강한 순환을 돕고 욕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맛을 나누고 서로 먹여주는 이런 단순하고 장난스러운 행동들이 근사한 외식보다 더 큰 설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 100명 중 97명 이상이 목에 키스받는 것을 즐깁니다. 또 100명 중 1명 정도는 가슴 터치만으로도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 윗부분, 주요 쾌감 중심에는 8,000개가 넘는 민감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 움직임만으로 절정에 도달하는 여성은 약 18명 중 1명꼴이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도해보세요. 부드럽고 얕은 움직임, 계속되는 외부 터치, 눈 맞춤, 다정한 말, 차분한 호흡.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편안함, 기쁨, 깊은 만족을 주는 방법입니다. 여성의 절정은 약 3 최소 50초 이상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30명 중 10명 가까이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결은 압박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입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도와주세요. 무엇이 기쁨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함께 있어주세요. 특히 민감한 부위에서는 깊은 움직임보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운 커플은 더 만족스럽고 자주 기쁜 순간을 나눕니다. 새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감정의 기억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쉴 때 키스하거나 꿈이나 장난스러운 생각을 나누는 이런 순간들이 더 강한 사랑을 쌓아줍니다. 부드럽게, 용기 있게,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비현실적인 기준은 특히 취약해져야 할 때 자신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외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함을 위해 다듬고 부드러움을 위해 면도하고 매일 움직이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체형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적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는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두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와 연결입니다. 진짜 친밀함, 건강, 감정적 용기에 대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앞으로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성장은 대화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시리즈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무언가를 주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필요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치유하며 기쁨을 다시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